오늘은 삼국지 인물 중 유비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위즈덤 하우스에서 출시한 후우카가 삼국지 연의를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 3화의 영상 때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 후속 인물로 조조, 유비, 제갈량 등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우선 유비로 정했습니다. 어렸을 때 삼국지를 처음 접했을 때 뭔가 유비가 착한 편 같고 정의롭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생각을 해보니 유비가 정말 무섭고 이종호의 후욱하게서 표현하는 면후의 대가 중에 대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후욱하게서 표현하는 면후는 낯짝이 두껍다는 뜻인데 유비만큼 속마음을 잘 감출 수 있는 인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천하의 조조 앞에서도 유비는 임기응변으로 목숨을 보존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조와 술자리에서 영웅이 누구인가라는 화두를 던질 때 진정한 영웅은 당신과 나뿐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젓가락을 떨어뜨리죠. 이를 천둥번개로 핑계를 대며 조조의 방심을 잠시나마 이끌어냈었습니다. 이 조은이 아기였던 유선을 구해왔을 때 이때 그 유선을 땅바닥에 집어 던져버리는 것, 그때 막 입사했던 신입사원인 제갈량과 다른 장수들과 병사들, 특히 조은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연희에서 나오는 허구라고 할 수 있지만 유비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조가 속이 시꺼먼 시무의 대가라면 유비는 뻔뻔하고 얼굴이 두꺼운 면후의 대가였습니다. 유비는 원소나 여포의 밑에 있을 때에도 이를 전혀 수치로 생각하지 않았고 불리한 상황이 있을 때 누군가를 붙잡고 울기도 잘했죠. 유비는 여러 번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중 큰 위기 중 하나는 임종 직전이었습니다. 본인이 죽으면 후사로 유일한 혈육이었던 유선이 초계 황제가 되는 것이죠. 당시 초계 상황을 살펴보면 이릉대전에서 오나라에게 참패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력이 바닥을 치고 있었고 물론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제갈량도 유비 사후에는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천의 토착 세력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었죠. 이때 유비는 후국의 대가답게 기지를 발휘합니다. 유비는 본인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고 총나라 신하들을 모두 집합을 시킵니다. 이때 제갈량과 나누었던 대화가 유비가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발휘했던 후국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에게 본인은 이제 죽으니 심중에 있는 말을 한마디를 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재주는 조비보다 10배는 뛰어나니 총나라의 국력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 나라를 반드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본인이 하고 싶은 핵심을 전합니다. 만약에 짐의 아들이 유선을, 여기서 아들은 유선을 말하는 거겠죠. 도울만 하거든 돕고 만일 그럴 만한 자질이 없다면 그대가 총나라의 주인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제갈량은 온몸을 벌벌 떨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유비에게 답을 합니다. 신이 어찌 감히 고갱의 노력과 충들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죽어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며 유비뿐만 아니라 유선에게도 충성을 맹세를 합니다. 말을 마치고 땅에 머리를 부딪혀 피까지 흘립니다. 드라마 신삼국지와 연의를 보면 유선에게 제갈량을 부친으로 섬기라며 절을 시키고 신신당부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제갈량은 다시 울먹이며 간내도제라는 말까지 합니다. 참혹한 죽임을 당하여 간과 뇌수가 땅에 널려있다는 뜻으로 목숨을 돌보지 않고 애를 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충성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죠. 아마 유비는 그걸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눈을 감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비 사후 제갈량은 사마야는 대조적인 길을 걸어가죠. 유비가 연의에서 표현되는 만큼 선인이 아니며 다혈질 기질도 다분했다고 하지만 어찌되었든 조조와 천하를 두고 다투었던 건 유비가 후국의 달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의 영웅들이 유비 밑으로 모여들었겠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번 위기가 있고 처세술을 발휘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유비처럼
뻔뻔하고 본인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지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